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내일 모레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토킹하면서 했던 거 어제 지난주 했던 거죠. 특정 내용은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했던 게 바로 뭡니까? 이 분류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상대 절대, 규준 참조 검사, 준거 참조 검사 있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러면 하나가 더 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시 방식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방을 가지고 계집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완경 수지가 속력을 내서 계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라고 해서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 송도검사, 영양검사 먼저 나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문제는 그렇거든요. 이 방식 세 가지를 쓰라 하면은 속도검사, 영양검사, 계집, 그 다음에 지수, 이렇게 지수인데 강아지 이름이 지수는 그 하니까 수지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수지가 더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 아니면 속도검사, 영양검사에만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개인 검사와 집단검사는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지필검사와 수행검사에 대해서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를 가지고 세 개를 수지, 속력, 계집에서 속력에서는 속도검사와 영양검사입니다. 이 차이는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속도검사, 영양검사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핵심되는 그 단어는 시간 제한을 둔다. 쉬운 문제다. 숙련도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서 대학 수능 검사라든가 이런 거고 영양검사는 시간 제한이 없고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다. 이렇게 각각 세 개 예를 하나 들으면 되죠. 속도검사는 대학 수능 검사, 그 다음에 영양검사는 수학 경시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집은 검사의 인원을 기준합니다. 아까는 시간이죠. 그래서 개인 검사는 한 사람씩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검사, 여러분 익숙한 게 나왔죠. HTP 검사 이런 겁니다. 집단 검사는 한 번에 여러 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 컴퓨터로 채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MMPI, 성격 유형 검사,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보통 CPI 이렇게 하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검사 도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입니다. 지필은 뭐 연필, 종이에 쓰는 거지 지필. 이런 거예요. 이건 아까 뭐 토킹할 때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방식에 따른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상대 절대지, 내용은 인정이지. 그래서 인지적 검사, 정서적 검사. 그다음에 방식은 아이고 수지가 계집을 또 속력을 내서 뛰어가더라.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이게 어느 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혼돈의 시험장에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단 내 규준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기는 안 됐지만 아마 지난번 시험에도 이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집단의 기준의 종류 세 가지. 그래서 이거는 100분이 표준 등급 하시면 됩니다. 이 필기 때 공부를 좀 했죠. 100분위 점수 있어요. 퍼센테이지니까 상대적 위치를 100분위로 나타낸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60%다 하면은
전체 중에서 60%의 위치에 와 있다는 이거죠. 표준 점수는 우리가 이 정규 분포가 있죠. 여기에서 평균으로부터 각각 얼마 떨어진 이 거리죠. 정규 분포상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빨간 거는 핵심 단어로서 우리가 들어가야 채점자가 이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갔구나. 버무리는 거는 뭐 어째 버무리도 일단 들어가야 될 게 나와야 됩니다. 표준 편차를 이용해 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점수, 그리고 일명 지점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표준 등급을 우리가 스테나인이라고 합니다. 일명. 즉 1부터 9개 범주로 나누어 백분율에 맞춰 등급을 매긴 것을 말합니다. 일명 스테나인 점수라고 하고, 이거는 어떤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로서의 그 문제점을 이렇게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교 내신이 하나의 대표적인 게 되죠. 9등급까지 있죠.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오답 능률도입니다. 요건 누락이 됐더라도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키워드는 따로 없습니다. 난이도는 문제가 어렵냐, 쉽냐, 이거죠. 그래서 검사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뜻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이유는 검사 문항 개발 과정에서 문항 난이도를 알아보는 목적은 적절한 수준의 문항을 고르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핵심 단어가 되는 겁니다. 변별도는 구별한다라고 했죠. 문제가 피험자의 상하 능력을 구별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뜻합니다. 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 피검자는 수준이 있는 피검자구나, 수검자구나, 아니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변별이 되겠죠.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오답의 능률도라고 하는 것은 피검 집단의 학생이 문항에 각 답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냥 오답의 능률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기시험에 평균적으로 3 내지 4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직업정보론, 그 다음 노동시장론과 맞먹는 비중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조금 심리검사 쪽은 이 관련 분야 아니고 전부 다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낯을 뿐입니다. 익숙해지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 심리검사 자체가 워낙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검사는 정확성이 돼야 돼. 신뢰도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만 있어도 됩니까? 타당도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분류가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그만큼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것은 답이 뻔한 거죠.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알기만 하면 그냥 이거는 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5가지입니다. 원래 보통 3가지 설명하라고 하거든요. 자, 검사를 선정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내용문이 중요하죠. 검사의 그 내용문, 문항의 내용문이 중요하다. 내용문만 일단 기억합시다. 이게 이제 심리검사 선정 고려는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내용문을 봐야 된다. 이렇게 뭐냐면 고려니까 내용문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고려가 힌트고 내용문이 뭐냐면 키워드가 됩니다. 심리검사 선택 시 내담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검사 선택을 할 때. 검사야 당연히 내담자 포함되죠.
그러나 선택할 때도 내담자를 포함시켜서 어느 걸 해볼까 이렇게 상의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게 너무 검사가 어려우면 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검사하는 사람도 머리 아프죠.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검사여야 됩니다. 뭔가 검사를 할 때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실컷 검사를 했는데 문제를 못 밝히는 이런 검사는 이 검사라고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심리검사의 목적 앞에 있죠. 조진 예를 찾는다라고 이제 조진 예, 실패한 예를 찾는 게 조사 기능, 진단 기능, 예측 기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검사여야 됩니다. 알고 보면 당연하지만은 이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안 하면 시험장에서 쉽게 연필이 잘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검사의 목적에 맞는 검사, 표준화된 검사, 이건 참고를 하시고, 3개 기억하면은, 10개 남으면 뭐 혹시 5개 물을 수도 있으니까, 목표까지 해서 목적에 맞는 검사, 표준화된 검사. 일단 3개부터 알고 다음에 시간 나거든, 요거 참고로.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십시오. 또 이번에는 문항 심리 검사 앞에는 뭡니까? 심리가 선정시죠. 선정시 고려사항이고 이번에 예비 문항 작성시 고려사항입니다. 뭐 예비 문항. 자, 요거는 앞에 거하고 혼돈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힌트가 예비입니다. 예비. 예비는 뭐냐면 예방 대비를 하는 겁니다. 대비를 하는데 자, 이걸 무슨 대비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그 고려 시대에 보면은 고려 시대와 그 다음에 이 조선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 유불난이 문제죠. 유교와 불교의 충돌하는 난. 그래서 유불난을 생각하십시오. 예비를 생각하면 뭐 이 난에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유불난, 유교와 불교의 충돌을 예비해야 된다 해서 예비하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불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문항은 들어가면 안 되겠고 피검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항을 작성하면 안 되겠죠. 검사다가 삐집니다. 문항 작성 시 난이도와 변별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 해서 유불난 이렇게 힌트와 키워드 그리고 핵심 단어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심리검사 해석 윤리 3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6가지 물을 때도 있고 3가지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일단은 6가지이고 해놨습니다. 자, 윤리입니다. 윤리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검사의 윤리는 검사한다고 너무 뻐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시하거나 정오하지 않는 것을 윤리의 과제로 삼는다. 이렇게 정리를 키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윤리는 검사지가 피검자를 무시하거나 또는 정오 안 하는 것, 정오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시, 정오, 과제. 3가지 같은 거죠. 무시점 하면 되겠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신드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일단 무시, 정오, 과제해서 설명은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요것도 이제 보조 핵심이고 요겁니다. 훈련이나 교습, 후원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거 무자격자입니다. 무자격자가 심리검사 기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담자는 해석할 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검사를 해서도 안 되죠. 무자격자가. 이런 사람이 이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평가 기법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심리검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심리검사는 알다시피 뭐 웩슬러 지능검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오래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심리검사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심리검사는 없거든요. 알다시피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많잖아요. 신뢰도 검증해야죠. 타당도 검증을 해야죠. 그러면 신뢰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타당도도 준구 안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네 가지입니다. 준구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또 이게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그 백신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뭐 임상을 1상, 2상, 3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써먹을 때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도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 이런 거 이해를 하면은 외우는 효과가 더 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담자는 검사의 채점과 해석에 적절한 증거를 갖춰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해석가의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봐라, 점수가 이래 나왔네, 나와서 이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하겠죠. 이게 왜 이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도 하면서 증거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세 개 같으면 이렇게 무시증하면 됩니다. 무자격자, 시대에 뒤떨어진 거, 증거, 무시증. 근데 6개 나오면 무시, 정오, 과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상담자 내담자의 결과를 보고시 다른 사람이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오용되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모든 제한점을 지적해. 검사의 단점이 있더라. 쉽게 말하면 이 검사가 결과를 보고할 때 그래야 됩니다. 무턱대고 A 수검자가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좋고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거하고 검사에는 신뢰도에 이런 게 좀 안 맞더라. 타당도도 좀 안 맞더라. 이런 제한점, 단점, 그 검사의 단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해석 윤리 3가지 또는 이제 6가지가 됩니다. 또 많죠. 이제 부정적 심리검사 결과. 심리검사 나왔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이때 내담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이제 4가지인데 보통 3가지 물을 때도 있고 4가지 물을 때도 있습니다. 일단 4가지 기준으로 합시다. 뭐냐면은 부정적 결과죠. 부정적 결과. 그럼 내담자가 충격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부정적 결과니까. 쇼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피검자가. 그러니까 그 충격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충, 충격을 막아주는 설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충격 방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진짜 뭐 집 짓는 설비하는 건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방충 설비입니다.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충격이 가니까 부정적 결과에 방충 시설을 한다. 그래서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석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냥 통보해 주지 말고 해석을 해서 방어를 거부하거나 검사 이런 거를 안 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막 우기고 말이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 검사가 그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 문제점을 내담자 인식을 못하면은 검사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죠. 그리고 내담자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위해서는 당연하겠죠. 일부러 쇼크 주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내담자에게 기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수행을 설명을 하고 질적인 해석을 조화로 또 붙인다. 이게 다 그게 이제 그 말인데 이렇게 이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거를 쪼개기가 힘드니까 알아도 이걸 어떻게 해요?
시험장에서는 답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유의한다. 뭐 앞에 하고 이렇게 비슷한 이런 거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피드백 해주는 거는 뭐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방충섭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타당도의 종류 4가지입니다. 그냥 타당도 종류 4가지로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준거 타당도, 구성타당, 내용 타당, 준구 안내, 타당, 이게 이제 타당도니까 타다에 타당, 뭘 타다. 그래서 이 좀 촌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이거는 뭐 몰라도 워낙 우리가 많이 익혔으니까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필기시험 때 주는 준비한 구루마 타고 안내한다 해서 준비한 구루마 타고 안내. 그래서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다음에 앞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뭐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밑에 준거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는 별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타당되는 4가지를 쓰시오 하면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괜히 뭐 아이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 해서 혹시 이상하게 써버리면 괜히 또 맞을 점수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4가지 쓰라 하면 그냥 4가지 쓰고 뚝 하면 됩니다. 거기에 또 설명까지 해봐야 덕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준거 타당도의 종류 2가지입니다. 준거 타당도 종류 2가지, 구성 타당도 3가지 물을 때도 있고 4가지 물을 때도 있습니다. 일단 준거는 2가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준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준거가 항상 문제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내야 된다고 해요. 준거. 뭔가 거사를 준비하고 있다. 준거. 알겠죠? 준거. 뭔가 큰일을 지금 거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뭔가 큰일을 준비하려면 무슨 예비 동작, 예비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준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예동을 할 겁니다. 예동. 큰일을 할 때는 뭔가 예비 동작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첩자들한테 노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이 사람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또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상상을 합시다. 아, 준거는 뭔가 준비 동작을 하더라, 예동을 하더라. 그래서 예언 타당도, 동시 타당도가 준거 타당도 종류 이제 2가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기 때도 한번 우리가 익혔지만도 또 실기 때는 실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언 타당도는 뭐 점친다라고 했죠. 현재 했던 이 점수가 앞으로 이 검사 결과대로 그렇게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예측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예언 타당도는 당장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능검사를 했는데 지능검사 점수가 높으면 학교 공부를 정말 잘할까? 이건 지켜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예언 타당도에 들어가야 될 게 예측 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대표를 사용합니다. 기대. 이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 미리 표를 딱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기대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수치로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표가 있는 것이죠. 이 타당도 중에서 이렇게 수치로 측정하는 건 예언 타당도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예측 등록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예언 타당도예요. 근데 이제 예언 타당도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검사에서 어떤 데는 뭐 5년, 10년도 기다려야, 그래서 그대로 기대표대로 잘 됐을 경우에는 예언 타당도가 좋다. 안 됐을 때는 예언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동시타당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시타당도는 기다릴 필요 없다.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가 있을 거예요. 예언 타당도가 검증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인받은 타당도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새로 개발한 그거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보는 거예요. 네, 연관성을. 자, 두 개 검사를 같이 시켜서 연관성을 봅니다. 그러면 기존 검사도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80점이 나왔다. 새로 개발된 검사도 80점이 나왔다. 이건 동시타당도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으면은 높다가 아니고 같으면 일치하면 그러니까 상관계수라고 해요. 유사성,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제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술하기 좋습니다. 이런 걸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예언타당도 동시타당도 의미를 알면 소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언타당도의 검증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새로 개발한 영어 테스트 점수와 공인된 토익 점수하고 비교를 합니다. 토익 점수 해보니까 30점밖에 안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근데 새로 개발한 테스트 해보니까 이거는 90점, 100점 나왔다. 이 동시타당도가 어때요? 낮다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연관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알고 일단 핵심 단어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얘도 요거는 인사관리, 의사결정에 설득력을 제공하죠. 왜? 이러니까 이 사원은 일이 잘할 거고 이쪽에 능력이 좀 어디 보낸다. 인사관리가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요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핵심 단어를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타당도 개수가 낮은 이유 이게 나오는데 이건 따로 분류를 안 하고 한번 이해를 해드릴게요. 실제 타당도 개수가 있고 실정 타당도가 있습니다. 실제 타당도. 이게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실정 타당도는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하는 그 타당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는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연구실에서 할 때와 실제에서 할 때는 상황 자체가 다른 게 많아요. 왜? 왜냐하면 통제실은 조건을 통제를 할 수 있죠. 실험실에서는. 근데 밖에서는 조절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라면을 몇 도에 되니까 어떻게 몇 분을 끓이니까 이 연료로 가지고 하니까 끓더라 물이. 실험실에서는 수치가 정확히 나왔어요. 근데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따라서 그날의 온도나 습도를 따라서 비등점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 연료의 성능이.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사건의 차이, 성숙의 차이, 가외 변이 같은 게 바로 기후의 차이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물론 실험실에서도 그 최대한 맞추려고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와는 다르다. 그래서 요거 일단 이해를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 타당도에 또 영향이 나옵니다. 이거 말이죠. 여러분들 이 힌트하고 키워드 연결 안 시키면요. 한 두세 가지일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막 쏟아지면 정말 헷갈리니까 준거 영향에서 준거 영향이라고 봐요. 준거. 일단 준거는 뭡니까? 기준이죠. 상대는 비교 기준이고. 근데 준거는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절대 기준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은 타당도에 영향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표본척입니다. 표본척신. 척은 갈로로 했고 뭐냐면은
자, 표에 우리가 중거 타당도 보면은 두 가지의 기대표가 있잖아요. 표의 범위 측정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표의 범위. 예. 이게 중거하면 우리가 예언 타당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두 가지 예언 타당도, 동시 타당도에서 기대표가 납니다. 표의 범위가 삐뚤어진 거예요. 측은 삐뚤어진 측이에요. 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중거 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표범 척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상당히 아마 기억하기가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서너 번 익숙하면 중거 영향, 표의 범위가 삐뚤어졌구나. 삐뚤어지니까 어때요? 신뢰도 또는 타당도가 낮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표는 뭐냐면은 뭐 아니면 원래 제가 그 전에 썼던 거는 이렇게 했어요. 표범이 신발을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신었다. 이렇게 해서 표범 측신이라고 이렇게 해도 뭐 참고를 하십시오. 표범 표집에 오차가 있습니다. 표집이 달라요. 그래서 성인용 어떤 뭐 하는데 어린아이를 넣거나 한국에 관한 걸 하는데 미국인이나 뭐 일본 사람을 거기에 표본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 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 경우에 표집 오차는 커지고 타당도 개수는 이제 낮아진다는 것이죠. 범위를 제한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뭐 대통령 여론조사를 하는데 뭐 유치원 애들을 상대로 한다든가 이거는 어때요? 범위가 잘못됐죠. 범위를 이런 경우에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포괄하는 경우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 그러니까 측정하는 그 값에 일단은 신뢰도 타당도가 낮으면은 일단은 중거 타당도는 낮아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심타는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표범 신뢰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하면 타당도는 같이 따라 나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4개 물으라고 하면 어때요? 신뢰도가 낮으면은 중부터 낮아요. 타당도가 낮으면 낮아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 타당도의 종류 3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필기할 때 많이 강조를 했죠. 이건 당도가 힌트입니다. 당도. 당뇨증이 있는 사람이 당도가 높다든요. 당도, 당뇨-겸사. 요수변, 화장실 가서 어때요? 소변 검사를 한다. 요수변입니다. 타당도, 구성 타당도 하는 방법이 이거는 요인 분석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구성 타도가 구성이 어떻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보는 것인데 그 어떤 그 드라마를 제가 예를 들었죠. 그 드라마 제목에 맞는 배우들 요인은 뭡니까? 그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드라마 그 제목이나 내용하고 배우들이 이렇게 상관이 높아야 되겠죠. 요인이. 근데 그 요인이 안 맞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캐스팅을 엄청나게 돈 들여서 이렇게 제작자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요인을 맞추기 위해서죠. 요인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군 역을 하면은 어때요? 뭐 그 장군의 그 요인은 뭔가 풍채가 장군처럼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는 사람을 그 장군의 그 요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상관계수가 좋지 않다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는 자, 흘러가는 그 내용이 제목하고 흘러가는 이 내용이 수렴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자, 드라마 제목은 앞으로 해피엔딩인데
여기에 뭐 폭력적인 이런 걸로 나온다면 이건 안 맞죠. 이거는 목적이 안 맞습니다. 목적하고 벗어나 버려요. 수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수렴을 해야 돼요. 흘러갈수록 이 참 멜로 같으면 멜로대로, 뭐 액션이면 액션대로 이렇게 수렴이 돼야 돼요. 근데 제목은 액션이라고 해놓고 코미디만 한다든가 이렇게 버리면 안 맞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렴은 광에 있는 변인들이 일치하는 그 높은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수렴 타당도는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렴은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습니다. 변별 타당도는 너무 안 맞아요. 구별돼요, 이게 변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계없는 변인들이 있어요. 모든 요소에. 이 드라마에 저 내용이, 저 장면이 나오지 않아야 될 장면이 막 나오는 게요. 보는 사람은, 저게, 씬이 왜 나올까? 자꾸 의아해 하거든요. 본질이 깨지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변별 타당도인데, 이거는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게 됩니다. 요거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낮아야 이게 좋은 겁니다. 변별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는 높아야 수렴 타당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심리검사 이렇게 우리가 좀 익숙하려면 좀 기회를 몇 번 가져야 되겠죠. 신뢰도의 종류 5가지인데요. 보통 3가지 이렇게 묻습니다. 신뢰도의 종류. 자, 이거는 이제 신뢰도가 뭐냐면은 중요합니다.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신뢰. 칼이니까 금이라고 합시다. 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끝에 금이 나오냐. 신뢰. 바위를 하면 돼요. 신뢰가 있으면 바위를 생각하면 흔들어도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신뢰가 좋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더라도 흔들어도 나에 대한 믿음을 안 흔들리고 유지를 하죠.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면은 안다. 반동 검사입니다. 반동.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이걸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하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앞에 보십시오. 하도 종류도 많고 목적도 많고 많잖아요. 영향도 많고. 그러니까 신뢰도는 반동검을 아셔야 됩니다. 흔들어 보면 됩니다. 반동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동검인데 사실 할 때는 거꾸로 이거부터 해야 돼. 검동반이면 쓸 때는 왜 순서는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다들 이게 검이 먼저 나오니까 반동검으로 기억하더라도 왜 이걸 왜 그렇다고 해서 검동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미지가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뭔가.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이건 뭡니까?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해서 그게 맞나 안 맞나? 이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자, 설명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시간 간격에 따라 영향받는 건 맞죠. 짧으면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긴 경우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동형검사는 이 때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이게 별도로 나와요. 특히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반본 신뢰도는 별도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반본 신뢰도는 아마 보니까 밑에 따로 내놓았더라고요.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동형검사는 이게 이제 아까 그 중도타당도에서 말하는 동시 검사 이거하고 다릅니다. 동형입니다. 동형은 새로 개발한 검사 여러 면에서 거의 동일한 검사를 하나 더 개발합니다. 앞에 그 동시는 뭡니까? 공인돼 있는 거하고 동시에 하는 거고 이거는 동형 검사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두 개를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두 개를 새로. 동시는 기존에 있던 거와 새로 개발한 거. 동영은 아예 두 개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렵죠. 똑같은 거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두 개 만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런 게 핵심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때에 따라서 요거만 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신뢰도의 종류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분 신뢰도는 따로 나오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보면은 4개 물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통 그래 안 하는데 4개 물으면 문항 내적 합치도 요거 따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문항 하나를 독립된 개별 검사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도 많죠. 물론 합치성, 동질성, 일치성을 종합한 상황계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채점자 간 신뢰도는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채점자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걸 내놓고 검사 채점 점수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상담, 이 객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관식은 우리 지급상담 시험 하면은 채점자가 내가 볼 때는 수백 명이 아마 할 거예요. 이게 왜 한두 사람 해가지고 이게 어느 측면에 끝낼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마다 채점이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이 서술식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이 채점자 간의 신뢰도 또 있어야 됩니다. 뭐 조금 차이가 오차 나는 건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 가지고 한 사람은 30점 채점해도 한 사람은 70점 채점한다. 이러면 채점자 간 신뢰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반동검입니다. 일단 반동검. 네. 뭐 설명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영향 요인 단점 3가지입니다. 했던 걸 또 하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짜증 나죠. 했던 걸 또 하면은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나가지고 역성나는 검사, 재검사하니까 짜증 납니다. 역성나는 검사라서 여기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소 갔다. 이렇게 임팩트하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했던 걸 또 하니까 물론 밑에 내용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정리를 할게요. 검사 요인 효과입니다. 한번 했던 검사니까 다음 검사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따고 들어갈 수 있겠죠. 요런 요런 것 때문에 영향을 준다. 검사 재검사는. 그러니까 성소 효과입니다. 측정 간격이 짧을 때는 이 신뢰도가 높다고 했죠. 근데 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바뀔 수 있죠. 여러 가지 바뀌는 거예요. 성숙해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때는 어렵지만은 몇 달 또는 몇 년 지나고 나서는 내가 성숙해져 버릴 수 있는 피검자가 역사 요인 효과, 어떤 사건 이런 게 어떤 데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검사 내용과 아주 어떻게 해요? 아주 밀접한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한다든가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영향을 주죠. 먼저 검사와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효과 보통 이 3가지인데 어떤 경우 4가지 물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변화 효과 그냥 이거는 검사 태도 및 동기가 바뀌면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85분까지 할게요. 2개만 더 할게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추정치 충족 요인 3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거든요. 추정, 항상 제목에서 찾아요. 추정이라고 여기에서 힌트를 만듭니다. 추정.
추정하는 게 해석은 우리가 원래 이 말대로 해가지고 힌트가 안 됩니다.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추정, 정의로운 것을 추종한다, 따라간다. 예. 이런 겁니다. 추정.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바꿨어요. 예. 그래서 존경해야 된다. 시와 학문을 존경한다. 상당히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요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예, 추정. 아무래도 학문을 이렇게 공경하고 배워야 이렇게 뭐냐면 올바른 길로 추정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충족의 세 가지는 뭐냐면 검은 검사 경험입니다. 경험. 동일한 수검자에게 검사를 2번 실시하지만 처음 받은 검사 경험이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런 게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예, 이 심리 검사에 만들고 이래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통계도 내야 되고 하니까요. 시간입니다.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 활동입니다. 검사와 재검사 사이의 어떤 학습 활동이 두 번째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어야 된다. 참 이거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럼 학습 활동 하지 마라는 말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있더라. 그래도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씩 나오니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뢰도 개수 영향 요인 6가지입니다. 신뢰도 개수에 또 주는 영향입니다. 예, 신뢰도 개수. 이건 할 수 없이 딴 걸로 안 돼요. 예, 개수, 예. 개수나무, 동료돼 있죠. 개수나무를 생각합시다. 개수나무는 되는데 개수나무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는요, 이 제목이 안 나옵니다. 개수나무하고 뭐가 상관이냐면 신뢰도는 뭡니까? 신뢰, 믿음이죠.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라고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깨진 사람들이 신하들이 결국 하는 게 뭐합니까? 반란을 하죠. 예,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뢰가 깨어지면은 왕조 시대 같은 충성심이 깨지면은 반란을 합니다. 근데 반란을 할 때는 뭔가 깃발을 꼽아야 되죠. 보면 뭐 할 때는 뭐 이렇게 깃대를 걸고 군사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삼국지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보면 다 그렇죠. 그래서 개수나무에 이렇게 반란 게시물을 써서 이렇게 달아 놓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딴 거하고 혼돈이 안 됩니다. 예, 반란 게시물. 반란 게시물을 어디에 개수나무에 뭐가 막 휘날리고 있어요. 뭐가 신뢰도 깨진 그 반란하는 사람들의 게시물이 이렇게 크게 막 벌어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5가지 보통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뭐 3가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차피 5개로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알고 보면 뻔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문항 반응수입니다. 반응수가 시행사람은 검사를 어떻게 특정을 할 수 없잖아요. 답을 안 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100개 내버리면은 난이도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만 짜증 내버리면 이래가 무슨 특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 이게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차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지겠죠. 이건 당연하죠. 개인차. 검사 시간입니다. 검사 시간을 짧게 주느냐. 100문제 주고 뭐 5분 만에 풀라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20문제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준다든가. 그러면 100문 어때요? 예를 들어 뭐 문제를 똑같이 이렇다 합시다. 뭐 똑같이 20문제를 주고 한 사람은 5분 만에 풀라고.
한 집단은 20문제 주고 2시간 만에 풀어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때? 검사 시간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항수가 많을 때 신뢰도가 높지만 요까지는 다 알겠죠?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필기 때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 관계는 심리 검사 관계는 이렇게 조금 많이 내용들이 막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힌트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알고도 그냥 놓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문제에서 반드시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해석을 엉망으로 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문항에서 힌트를 반드시 찾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키워드를 정리를 해야 시험장에서 올바른 답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한 시간은 뭐 이렇게 토킹 한다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 내일 모레 이렇게 해도 진도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걸로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람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다들 획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